안녕, 우리 또 만났네? 또 만나서 반갑다. 사실 지난번엔 관우가 진짜 재밌는 첫 도핑 검사 후기를 들려줬잖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사실 우리 어릴 때 게임하면 부모님이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셨어? 많이 했지. 그때는 게임하면 그냥 무조건 혼났어. 맞아, 옛날에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다 뭔가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맞아. 근데 사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뭔가 공부 잘하고 싶어서 성적 잘 받고 싶어서 뭔가 약물의 도움을 받는 애들이 있다고 해. 아 진짜? 혹시 서울 대치동에서 벌어졌던 그 마약 음료 사건 들어봤어? 어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인 남녀 2명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면서 시음을 권한 건데요. 여기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진짜 쉽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약이 유행을 했었대. 그래?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진 이 약의 실체는 사실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있잖아. ADHD. 그거 치료제였어. 아 그렇구나. 주로 아동기 때부터 나타나는 ADHD는 지속적으로 좀 주의력 부족이나 산만함이나 과다 활동, 충동성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 ADHD를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야. 아 그러면 실제로 수험생들이 그 약을 먹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대치동 그 학원가에 가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공부 잘하는 약의 소문을 들어봤다. 아니면 주변에 먹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공부 잘하는 약의 정체가 바로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인데 뇌와 척수를 자극하는 각성제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건데 애초에 처방을 할 때 의사들도 진짜 신중하게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고. 뭔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나 보다.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불면증 아니면 신경 과민에 제일 많이 시달리게 된대. 그리고 만약에 각성 상태가 되게 되면 배가 고픈 줄도 몰라서 식욕도 감퇴하고 또 체중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대. 심각한 경우에는 환각이나 망상이나 아니면 막 자살 시도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약을 근데 ADHD도 아닌데 공부를 잘하려고 남용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이 그런 약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텔레그램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불법적인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일부 병원에서 되게 무분별하게 처방을 해주고 있대. 아 그렇구나. 실제로 지난 한 해 한 병원에서만 이 ADHD 치료제가 78만 정이나 처방이 됐대. 78만 정? 엄청나지. 최근 2달 사이에 ADHD 치료제 처방 남용으로 식약처에서 경고를 받은 의사가 전국적으로 6,200명인데 주로 학구열이 높은 강남 3구 수도권에 그게 집중돼 있었어. 그러면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그 약을 구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구입을 했겠네.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적에 대한 열망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스포츠계에서도 뭔가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ADHD 치료제를 남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 근데 왜 선수들은 그 ADHD 치료제를 사용하면 안 돼? 그게 세계 도핑 방지기구 와다는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S6 흥분제로 지정을 했어. 그래서 경기 기간 중에는 금지 약물이야. 물론 TUE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이 괜찮아. 선수한테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승인이 되는 거야, 그럼? 맞아. 근데도 운동선수들이 이제 ADHD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집중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나 어떤 각성도를 높여준다? 이런 게 큰 유혹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ADHD 치료를 위해서 금지 약물 사용을 허가받았던 선수가 연평균 한 110여 명? 이 정도로 전체 선수의 한 10% 정도래. 그러니까 미국 성인 평균 비율인 4.4%보다 2배 이상 ADHD 치료제 사용량이 많은 거지. 2배나? 와, 장난 아니다. 지금 LG에서 뛰고 있는 그 김현수 선수가 예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뛰었을 때
동료였던 선수인데 그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 알아? 음. 그 데이비스가 2013 시즌에 진짜 펄펄 나는 선수였거든. 막 53홈런에 138타점으로 리그 최고의 파워 타자로 불렸었어. 근데 사실 그때 그 선수가 그 해에 ADHD 진단을 받고 에더럴을 복용했었어. 그랬구나. 에더럴이 암페타민이 주 성분인 ADHD 치료제인데 이 암페타민도 경기 기간 중에는 금지 약물로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근데 데이비스가 그때 TUE 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던 거지. 아, ADHD였구나. 에더럴은 또 처음 들어보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약물이니까 처음 들어보긴 할 거야. 근데 데이비스가 2014 시즌에는 TUE 승인을 못 받았어. 그럼 다른 약물로 다시 TUE 신청을 했어? 아니, 계속 그 에더럴을 사용하다가 도핑 검사 때 양성이 나와서 25경기 출장 정지까지 받았어. TUE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의문이야. 2015년부터는 다른 약물로 TUE 승인을 받긴 했지만 성적이 결국 들쭉날쭉하다가 2021년 8월에 은퇴를 선언했어. 에더럴이 선수 성적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의심되는데. 에더럴 사용으로 또 근데 e스포츠계가 큰 충격에 빠진 적도 있었어. 2015년에 e스포츠 선수 코리 프리슨이 우리 팀은 대회에 나올 때 다 같이 에더럴을 복용한다 이렇게 딱 밝힌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ADHD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처방받는 약을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남용을 한다는 사실을 사실상 고백을 한 셈이지. 그렇다는 건 정말 e스포츠 쪽에도 그만큼 좀 남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미 뭔가 만연하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사실 진짜 잘못된 일이지. 선수든 일반인이든 어떤 약물이든 남용은 하면 안 돼. 운동선수들은 확실히 그런 잘하고 싶고 그런 이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약물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경기력 향상이나 승리가 늘 최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 금지 약물 목록은 공정한 경기를 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세연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e스포츠도 이번에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만큼 앞으로 이런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직하고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갖고 운동에 전념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도 계속 응원할게. 화이팅! 화이팅!